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복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의 정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는데요. 논문 작성의 정석이라는 내용으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는 사회과학 학도 여러분들의 논문 쓰는 과정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고주방정식 논문 쓰기라는 소제목으로 이 첫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박재우 교수입니다. 네, 첫 번째 정석은 지도교수와 잘 교감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도교수로 있고 지도학생이 있는데 제가 뻔뻔하게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낯간지럽긴 하지만 논문 작성의 전반을 지도교수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교수의 지시사항을 잘 듣고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의견이 있을지는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해서 검토를 받고 자기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검토가 승인이 되고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경험이 많은 교수가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잘 검토를 받고 설명을 물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로 했을 때 진행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사 논문일 경우에 특히 자신은 처음 논문을 쓰는 상황이겠지만 지도교수는 논문 쓴 경험이 많아서 잘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석은 자신이 관심 있는 변인명부터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논문 주제를 정하려고 할 때 그냥 소위 말해서 지도교수가 점지해줬다. 하나를 정해줬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이 가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요. 그러려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는 변인명, 완벽함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변인명을 찾아서 관심사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개효과 논문이라면 보통 4개 이상의 관련성 있는 변인을 상정하여 관계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하나, 그러면 3개의 변인이지만 요새 추세로는 매개변인 하나를 찾는 것으로는 좀 석사논문급으로 약하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이중매개들, 매개변인을 2개 찾는 그런 변인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한다면 보통 4개 혹은 백업 변인까지 한다면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백업 변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보통 종속변이나 독립변인을 관심 가는 변인으로 정해서 찾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의 변인에서 관련성 있는 의미 있는 관계의 변인을 4개까지 관계 구조를 생각하면서 찾아볼 것이라는 거죠. 예, 구조방정식 모형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고려하면서 어떤 변인을 어떤 위치에 둘까를 생각을 하면서 4개까지 변인을 찾아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근 연구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핫한 연구 트렌드라든지 최근에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트렌드 이런 것들을 지도 교수를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정석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변인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아주 검색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완벽성이라는 변인명을 찾았다고 그랬을 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완벽성이라는 키워드로 리스 검색을 하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해당하는 학계에서 통하는 변인명이 완벽성이 아니라 완벽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검색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검색 결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통하는 용어를 확인해서 자기가 찾은 변인들을 학계에서 통하는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도 누가 도와주기가 쉽겠습니까? 그쪽 연구 분야를 많이 해왔던 교수들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쉽게 이거는 이런 변인하고 관련이 깊어 이런 변인명으로 찾아봐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통하는 용어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련 변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변인을 추가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관심을 쭉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자신이 찾은 관련 변인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연구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최신의 핫한 트렌드가 뭔가 그것들을 찾아서 연구 주제를 포뮬레이션 해가다 보면 자기의 연구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연구가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검색을 통해 관련 주제를 평생 연구해온 연구자의 연구 흐름 및 최신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휴잇 같은 사람이 휴잇, 플랫 뭐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거의 거쳐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초기 연구 업적부터 연구 동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살펴보고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최근의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간다면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연구 석사 논문도 그런 논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정석은 독립변인, 종속변인을 찾을 것입니다. 변인을 하나 찾았고 추가해서 찾아갈 때 주 뼈대는 독립변인, 종속변인으로 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네. 처음 찾은 관심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놓는 것이 좋다면 종속변인을 찾고 관심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놓는 것이 좋다면 독립변인을 찾아서 가장 골자가 되는 뼈대 관계를 찾으라. 이게 이제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생각해 봐야 될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석이 되는 거고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드디어 이제 구조방정식의 다이어그램에 해당되는 뼈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다섯 가지 일단 정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논문 작성을 할 때 알아봐야 되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정석 여섯 번째부터 쭉 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